네, 뉴욕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은 맑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연결고리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달러 급락 영향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갔다. 지금 앞서서 모닝타임하고는 약간 다른 시점에서 달러 쪽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떴던 부분이 네. 달러가 사실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반대통화들은 당연히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됐었었고 그런 부분이 이 위험자산 관련돼서 선호도를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더 붙돋아 오게 되면서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시장 흐름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다소 약화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어떤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저가에 대한 매수세를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바로 추세 전환까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날 환율 흐름부터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 흐름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아시아에서부터 환율이 이 강세를 좀 보였어요. 시그널이 나왔군요. 아마 엔도 강세를 그렇죠. 보였었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네.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파운드도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네. 달러 인덱스를 이제 반대로 약하게 만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기저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역시나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돼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이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일 블룸버그에서 보게 되면은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돼서 입국된 승객을 싣고 온 항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이 규정을 이제 완화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1일부터 나왔던 의심이 더욱더 확증이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증폭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된 있었고요. 거군요. 네, 그리고 정광이라는 전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과학자가 네. 이 CT에서 개최하게 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 홍콩하고 본토 간의 국경은 내년 상반기나 혹은 그보다 일찍 이제 이 개방되고 본토와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은 이후에 재개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순서군요. 네, 라고 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상해 증시가 한 2.4%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홍콩 증시가 6% 넘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확실히 이 부분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훈풍이 불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분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5%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엄청나게 시장 내에서는 큰 훈풍이 불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 당국과요. 예,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코로나 방지 조치는 완전히 정확하고 네.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네, 이 다가오는 동절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 조기 종료한다는 거 다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정도에나 이 방역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올라왔던 폭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오늘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줄 것인가 이게 오늘상 사실 시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약간 있습니다. 시차를 두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가 나쁜 소식으로 전환됐으니까 국내에서도 이러한 게 무조건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잘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 내에서는 지표도 또 중요한 게 금요일 날 저녁에 한국 시간에 나왔었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고용지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혹은 안 좋게 나오느냐 이거를 많이 주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치상만 보게 되면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뛰어넘게 되면서 네. 아 역시 고용 강하구나. 그러니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사실 좋은 이제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원래 하락했던 게 여태까지의 트렌드였다. 뭐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경기가 그렇죠. 강하니까 네. 이 통화 정책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하락을 하게 네, 됐죠. 맞아요. 이거였었는데 반대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10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26만 1000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9월 지표가 26만 3000명에서 31만 5000명으로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네. 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9월 달에 31만 명의 고용이 나왔다가 예. 그리고 10월 달에 그보다 약화가 되는 떨어진 26만 1000명이 나오게 되면서 아, 네. 고용 지표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10월 실업률 역시 보게 되면은 전월에는 3.5%였었는데 이것이 3.7%로 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건 역시나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나왔네요. 고용 지표가 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부분과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봤을 때는 0.31% 증가해서 0.37% 증가로 증가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98% 증가해서 4.73%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역시 고용 지표에서 줄었네요. 둔화가 예. 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거 자체는 사실상 시장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일단은 이게 분명히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다 정도로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너무 크게 생각이 의미도 되고 있지는 있고요. 말자는 거죠. 네, 예. 일단 노무라에서는 고용 시장이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85마일로 달리기 시작을 했다. 약간 줄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RBC 캐피탈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천천히 악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린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보게 되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바라는 대로 고용지표가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이제 이 주장하는 쪽도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도 경제지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언제든지 강한 이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자극을 받게 되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종목 얘기 좀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관련돼서는 뭐 좋은 흐름 나왔어요. 네. 사실상 뭐 애플을 빼놓고는 한 2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복수권 보시면 타격이 될 것 같고요. 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6%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이것은 결국은 중국에서에 대한 경기 침체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뭐 여타의 다른 이제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재고 자산이 많은 쪽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더욱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T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확실히 더욱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중국 쪽에서 강한 훈풍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중국의 ADR 업체들인 니오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징둥닷컴, 아니면 판듀듀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7%, 많게는 17%까지 세네요.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유가가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이런 부분에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금속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기계 관련된 섹터도 좋았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당연히 자극을 받게 될 거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크루즈선까지도 두루두루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오른 섹터가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좀 방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봐야 될 종목 한 종목으로 좁혀 오셨는데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종목 자체에 다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SK 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를 가늠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준으로. 사실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더 강세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더욱더 매기가 쏠리게 되면서 이 상승폭 자체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만약 완화가 되고 그것이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당연히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갭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이나 장 후반까지 버티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업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서 4분기 때는 이제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이제 우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우시팹이 있게 되는데 우시팹에서 낸드 관련돼서 한 4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과 계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관련돼서 장비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어떻게 여길 진행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감도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전 저점에서 가격차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형성을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를 해줘야지만 지수도 내려가는 폭이 제한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일맥상통하게 SK 하이닉스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 SK 하이닉스가 장 후반까지도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해주게 되면은 뭐 소재 쪽에서는 원익 QNC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이란 이런 업체들까지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쪽을 보게 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 넥스틴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준이 되는 시장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 잘 지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악재들이 선 반영된 상태고요. 장 후반까지 SK 하이닉스의 가격대가 견조하게 움직여준다면 소재주, 장비주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